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분이 예전에 뭐 하셨던 분이냐면 이류농구에 가서 위성우 감독 비판을 합니다. 물론 위성우 감독 비판은 저도 자주 하는 겁니다. 왜냐? 코트에서 그렇게 욕짓거리를 해도 되냐? 관중도 다 오고 선수들 부모님 다 보고 그런 데서 방송 다 되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냐?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제가 위성우 감독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 스타일 문제에서 만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 저는 시각을 뒤집어 보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 무슨 얘기도 했어요? 위성우가 왜 대단한 줄 아냐? 그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댓글 반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죠. 이렇게 보니까 위성우가 많이 굴려서 어쩌고 하는 사람들 다 위성우 안티로 보이지 않냐고.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위성우 감독은 장점도 단점도 세간의 평가하고는 많이 달라요. 세간의 평가가 혹독하게 선수 장악 잘해가지고 그런 감독이지만 선수 장악을 잘했다? 그런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매년 거기서 떠나겠다는 선수들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장악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 갈 사람은 가라. 이런 태도니까 장악이라는 건 다 남아서 함께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본보기로 몇 명 자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아쉬워하는 거 보면. 초한지에 한신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홀로 천하통일을 할 능력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좋을 타입. 홀로 천하통일은 했죠. 근데 천하통일을 함께한 동지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냐? 2명은 함께하고 있죠. 한신도 마지막까지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은 있었어요. 정작 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감독이라는 게 농구만 가르치고 훈련만 시키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넥슨에서 주최하는 공격수 11명 대 수비수 11명 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같은 감독들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라고 합니다. 감독은 매니저예요. 총괄 매니저예요. 구단의 모든 걸 총괄하는. 물론 집단에서 정치가 판치면은 다 망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아니었다면 그 선수들 다 남아있을 거예요. 이거는 떠난 이유가 금액적인 거든 뭐든 아니면 정치적인 거든 뭐든 이유는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도전을 다시 하고 싶든. 근데 이런 것도 간파해서 해야 되는 게 정치고 그게 매니저인데 농구는 잘하는데 그 외의 거에서는 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신 같은 경우가 전쟁은 되게 잘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소홀해가지고 말년이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위성우 감독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류농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위성우가 외국인 선수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우승하려고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근데 위성우 감독이 언제 WKBL을 제패하기 시작했죠? 외국인 선수제 부활하자마자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그때부터 지금 양지희가 나간 이후로 센터가 없어요. 그 외국인 선수제를 하면은 제일 반겨했던 사람이 위성우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류농구 기자들 이걸 지적하니까 그 댓글에 뭐라고 했냐? 그거 말고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밉다 그러고선 이류농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다른 좋은 얘기 뭐 없었어요? 아무것도. 있었으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언급을 했겠죠. 그러나서 제 채널에 와가지고 제가 그 영상 링크 드릴 건데 별 대도 않는 얘기, 리그의 구조적인 문제도 몰라요. 뭐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중계권을 팔아서 오히려 이득을 챙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나라는 금융법으로 묶여있다. 금융법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얘기부터 해서 조목조목 그분이 한 얘기를 다 반박을 했더니 그 이후로 제 채널에도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오피니언 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뭐라고 하셨는지 조목조목 한번 보면요. 이류농구에서 박소희 이야기를 다루면서 한 친구는 매직 존슨과 스테픈 커리, 심지어 돈치치의 예를 들기도 하고 메인 볼 핸들러는 마치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여자 선수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장황하고 지루하게 늘어놓았다. 근데 메인 볼 핸들러는 해야 실력이 느는 건 맞죠. 하면 무조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박소희 같은 경우는 실력이 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는 중고등학교 때 경기를 많이 소화 못했어요. 그리고 박소희는 이번에 데뷔 3년 차예요. 데뷔 3년 차고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복귀가 늦어서 경기가 별로 없었고요. 그 전 시즌은
15분 이하를 뛰었고요. 그 데뷔 시즌에는 이 시즌이 하나은행이 자칫 진짜로 역대 최저승 기록을 세울 뻔한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가비지 타임 돼서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노를 주고 경험을 많이 시켜보는 게 방법이거든요. 제가 고서현을 지금 빨리 포지션 적응을 시켜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고서현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길을 빨리 들여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이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여자 농구에 관한 실력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르니 횡설수설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자기는 되게 잘한다는 얘기죠. 한번 보자고요. WNBA 및 여자 농구 역사상 최고의 볼 핸들러로 손꼽히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른 건 몰라도 슈팅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거리를 주면 곧바로 아이솔레이션이 되기 때문이다. 와우. 거리를 주면 아이솔레이션이 되나요? 거리를 주는 디펜스는 쉐깅이라고 하죠. 일부러 슛을 쏘게 유도하는 수비. 오픈이 된다고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아이솔레이션이란 전술은 뭐냐? 주로 맨투맨에 대응하는 전술인데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합니다만 팀플레이라는 거는 개인기에 대한 무자비한 신뢰고요. 그리고 전술이란 건 결국에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뭐 전술로 뭘 만들어야지 그 이리저리 머리 굴리니까 자기께 넘어가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수적으로 열세다 그러면 지형 등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수적인 분리를 없애는 거. 좁은 골목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게 하는 게 전술이 다예요. 왜 지금까지도 전술에서 스크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순간적으로 2대1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전술이라는 건 다 그런 건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우리 팀 공격자 중에 한 명이 월등하게 공격력이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강희슬이나 신지연이나 이런 선수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수비가 한 명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항상 받쳐주러 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공격자들이 아예 공간을 더 벌려서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준다든지 해서 넓은 공간에서 1대1을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 그게 아이솔레이션인데 이게 수비가 떨어지면 아이솔레이션이 된다. 수비가 떨어지면 아이솔레이션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농구를 모르죠. 상대는 압박 호흡 블리츠를 자주 시도하게 되고 그럴 때 패스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그냥 집중 수비 당하면은 공격 패스하기 쉽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압박 수비가 오면요, 패스하기가 더 힘들어요. 압박이 오기 전에 깨야지. 더 간단하게 내 무기가 확실한 포인트 가드는 마음의 여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야가 트이고 아군과 적군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리드 앤 리액트가 된다. 상세 지도를 펼쳐놓아서 생기는 포인트 때문에 10초 안에 얼리 오펜스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부드럽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역대급 여자 포인트 가드들 대부분 운동 능력이나 피지컬까지 갖춘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슈팅 능력 하나만큼은 도사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마지막 포인트 가드가 물론 지금 아내지 허예은입니다만 그 전에 누구였냐? 이승하다. 이승하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슈팅력이 그렇게 우수한 선수도 아니었어요. 수비력으로 더 공헌을 하는 선수였지. 그 전 포인트 가드가 이미선인데 이미선 코치님도 32%로 나쁜 성공률은 아니에요. 30% 넘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슈터다? 이것도 솔직히 아니죠. 자, 전주원 코치님은 통산이 31.8% 더 낮아요. 그리고 김지훈 코치님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김지훈 코치님은 27%더 낮고 최윤아 코치님 29% 되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프로가 창설되고 나서 최고의 포인트 가드들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역사에서라고 했으니까 역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할 만한 선수는 요시다 아사미하고 현재는 마치다 루이죠. 요시다 아사미의 일본 리그 통산 3점슛 성공률은 30%입니다. 30.4%예요. 마치다 루이도 33.4%. 좋은 성공률이긴 한데 바로 직전 시즌은 30%를 못 넘겼고요. 그렇게 되게 우수하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박신자컵에 와서 마치다루 선수가 슛을 몇 개나 쏘던가요?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10개 던져서 2개 넣었고요. 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9개 던져서 2개 넣었고요. 캐페이하고 경기를 아예 뛰지도 않았네요. 솔직히 뭐 이 정도 안 뛰어도 되니까. 그리고 준결승 BNK와의 경기죠. 이때는 좀 성공률이 높네요. 3개 던져서 하나 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 도요타와의 경기죠. 50%네요. 2개 던져서 하나. 대회 기간에 3점 슛을 10개 넘게 던지고 2개 넣었어요.
이 대회에서 제일 인상적인 포인트 가드가 마치다루였다는 것도 부정이 가능한가요? 포인트 가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정작 지금 전 세계 여자 농구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케이틀린 클락은 신장은 좋지만 운동력과 피지컬은 보통 수준이다. 그런데 왜 100년에 한 번 등장한 포인트 가드라고 할까? 슈팅 능력이 거리 제한 없이 역사상 최고의 가드이기 때문이다. 근데 보통 스테판 커리한테도 역사상 최고의 슈터라고 하지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하나요? 스테판 커리조차도 제일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이 약하다는 거예요. 스테판 커리는 좋은 포인트 가드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점은 슈팅력으로 커버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 거지. 일단 그거부터 모르고 있고요. 뉴욕의 파블이나 이오네스쿠도 케이틀린과 마찬가지이고 라스베이거스의 첼시 그레이는 클러치 슈팅, 스칼라 디긴스 스미스는 피지컬도 좋고 돌파 슈팅 모두 자신이 있다. 연홍의 고트 다이애나 터라시는 사실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는데 슈팅 능력이 상상 초월이라서 3점포 죽어라 때리려고 이번 슈팅 가드로 전환을 한 경우이기도 하다. 실제 어시스트 킬을 한 적도 있다. 이거는 그냥 슈팅 능력이 되니까 이번을 활용을 한 거지. 비슷한 예가 한국 농구에도 있죠. 지금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1번이 거의 사장됐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서 1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남자 농구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이상민 KCC 코치님이 삼성으로 가면서 삼성은 포인트 가드는 많았어요. 근데 슈팅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팀은 아니었어요. 이상민 코치는 어떤 날은 포인트 가드 보고 어떤 날은 슈팅 가드 봤습니다. 그냥 능력이 돼서 포지션을 옮긴 거 가지고 뭐 이류 농구보다 더 한심한 와일드카드 같은 친구는 내가 언제 친구 됐지? 아네즈가 WKBL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억지를 부린다. 킬패스 좋고 디펜스 되고 돌파 능력도 준수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왜 포인트 가드의 최악의 동목에 볼독을 두리번거릴까? 슈팅이라는 피지의 기본 무기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여유란 확실한 내무기가 있을 때만 발동이 되는 것이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허장성세는 부릴 수 있지만 실제는 조마조마 인생이 된다. 그 상황과 똑같다. 제가 아네즈가 왜 공 들고 멈춰있는지 얘기 여러 번 했죠. 뒤에 돌아 나오는 거 보라고. 그거 봐주고 있는 거라고. 저 솔직히 말해 그 아네즈 같은 포인트 가드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이 채널 첫 영상에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네즈 스타일 되게 안 좋아요. 저는 직구보다 변화구 스타일을 좋아해요. 직선으로 찔러 넣는 스타일이 아니라 공이 잘 돌아서 들어가는 타입. 이런 가드를 더 좋아하고 저도 공 멈춰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아네즈한테는 그 얘기 안 하죠. 이렇게 해도 아네즈가 어시스트 왕은 지금 몇 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네즈보다 이룬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네즈 폄하만 하는 거는 그게 옳은 건가? 비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팩트를 잡고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 보완점을 얘기하는 비판은 어느 정도는 해야죠. 주전 포인트 가드가 된 이후부터 그게 OK저축은행 2018년 19년 시즌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김진희 선수가 딱 한 번 잘라갔을 때 빼고는 어시스트 1위를 못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김진희 선수하고도 몇 개 차이 났냐? 하나 차이 났고요. 그때 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경기에 하나만 더 하면 김진희 선수가 어시스트 왕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주려고 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어시스트 왕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몇 개만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어시스트 왕이 된 거니까 김진희 선수 능력이 폄하되면 안 되죠. 근데 둘의 차이는 그거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아네즈가 어시스트 왕을 지금까지 주전이 된 이후로 쭉 하고 있고 어시스트 관련해서 시즌 평균이나 그리고 시즌 통산 개수에서나 둘 다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통산 개수에 대해서는 변현아 코치님이 타이예요. 근데 변현아 코치님은 40경기에서 한 거, 아네즈는 30경기에서 한 거. 10경기나 차이 나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지금 둘이 헤어지니까 고생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지난 아네즈 누구예요? 아네즈가 지난발로 어시스트 한다고 그랬죠? 아네즈가 최고가 아니라고 하려면 최고는 누군지를 얘기해야죠. 저도 아네즈 선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선이 꽂혀요. 아직 안 나왔으면은 그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시선이 꽂히면은 너무 기다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공이 멈춰가지고 공을 뺏기고 패스가 연결이 안 되면은 되게 잘못된 플레이죠. 근데 공을 뺏기거나 패스가 연결이 안 되나 된단 말이죠.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병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이라도 이게 이례적으로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전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는 아니지. 김진희가 가져갔으니까
계속 어시스트 왕을 하고 있고 어시스트 신기록 2개를 가지고 있고 국가대표에 왜 뽑히겠어요? 안해지 비판한 사람들도 이번 대회를 보고 똑같이 뭐라고 하냐? 허연보다는 안해지가 나왔다. 그럼 안해지는 뭔가 했다고 보여줄 거라도 있다. 그럼 이 두 선수 빼고 지금 포인트 가지고 누가 있어요? 솔직히 저였으면 강계리 선수 데려갔을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강계리 선수가 안해지보다 확실하게 윈가? 아니잖아요. NBA도 라존 론도 같은 경우 슛 없는 선수로 유명했어요. 그렇다고 되게 격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되었나?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돌파력 되고 어시스트 능력이 되니까. 다 뚫어버리고 패스로 다 공격 되게 만들어버리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첫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싫어하고 말고 인정을 대건 말고 지금 WKBL이라는 리그에서 안해지보다 성공한 포인트 가드는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럼 안해지가 그렇게 한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학설은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3점슛 일면 들어가면은 자멸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거 무조건 따라가면 자멸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저도. 근데 그런 농구가 왜 됐겠어요? 안쪽은 못 뚫으니까. 안쪽은 막는 수비가 너무 발달해서 글로 찔러주기도 어렵고 글로 파고들기도 어려우니까 더 떨어져서 편하게 던지자. 이게 지금 딥3 농구가 성행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만큼 슈팅력도 안 되면서 무조건 밖에서만 세리 던지면 그 미친 짓이지. 근데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 그 미친 짓을 하는데 넣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슛 셀렉션 되게 개판인 걸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근데 그 코비가 그런 상황에서 슛 쏜다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넣는데? 그럼 코비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공격력이 딸릴 수는 있어요. 솔직히 안해지보다 공격력이 더 좋은 포인트 가드는 또 누가 있죠? 안해지는 계속 시즌 2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데 득점 순위 1위부터 보자고요. 박재수, 김단비, 진한, 박지현, 김소니아, 강희설, 이소희, 이해란, 양인영, 신지연, 배혜윤 다 포인트 가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서야 포인트 가드가 나옵니다. 안해지 리그 12위. 전체 6개 팀이 있는 리그에서 득점 리그 12위예요. 14위가 허예은. 그리고 포인트 가드는 어디 가면 나오냐? 22위로 가면 이주연 선수가 나오는데 이주연 선수를 포인트 가드라고 볼 수 있나? 포인트 가드도 가능하지만 2번으로 출장할 때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24위까지 가야 신이슬이 나와요. 자, 그럼 그 전 시즌을 보자고요. 김소니아, 김남비, 이소희, 배혜윤, 신지연, 박지현, 강희슬, 김민정, 진한, 김한별, 강유림, 박혜진. 뭐 박혜진을 포인트 가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박혜진 같은 경우는 포인트 가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맡은 경우죠. 김진영, 정예림 가고 그 다음 안해지가 나옵니다. 이때는 15위 안 좋긴 했네요. 그 다음 16위 김혜나, 17위 허예은. 1점 차이긴 하지만 이 두 선수는 평균 10점을 못 넣었고요. 신지현을 포인트 가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지현은 포인트 가드에 매너 만드는 선수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득점력에서도 포인트 가드 중에서는 허예나고 같이 계속 탑2였다는 건데 안해지가 무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리그마다 그런 선수들은 많아요. 3점은 약하고 돌파나 미들슛 위주로 득점을 올리는 선수들. 그 선수는 다 자기 무기가 없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무기는 3점슛만이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3점슛이 없어서 안해지가 어시스트를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 말이 맞는데 그러고 있냐고요. 안해지가 지난 시즌 어시스트가 7.7개, 2위인 허예은하고도 1.5개가 차이 나고요. 그 전 시즌은 평균 9개, 2위인 김단비하고 거의 3개가 차이가 나요. 어시스트가 안 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물론 슛이 되게 많이 아쉽죠. 주전을 맞고 나서 지난 시즌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거고 그 떨어졌던 슈팅력을 지금 그 전 시즌 비슷하게는 올렸어요. 그럼 슈팅력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제가 되게 이분법이고 쪽이고 1차적인 분들이 제가 뭐 누구 좋아하는 선수만 편들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은행에서 선수 누구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일단 하나은행 팀 자체를 안 좋아하고요. 제 초기 영상에 보면 하나은행 얼마나 신랄하게 깠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구단에 허가 받아가지고 취재로 가려고 했다가 BNK한테는 거절당했고 그래서 BNK도 별로 감정 안 좋고요. BNK는 안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거를 그 자기들 깠다고 그거 괜히 객석 앞에서 하는 바람에 제 귀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시도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팀 선수들한테 제가 감정이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한다고 딱 정확하게 말한 선수는 최근에 심성영, 이하은, 신지현, 김지영, 그리고 강희슬. 이 정도가 끝이잖아요. 자기도 요약을 못하네. 그러니까 박서희와 박지현 둘 다 메인 볼 핸들러는 전혀 아닌 여자 농구 선수들이다. 그래서 박지현이 국제 성적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WKBL에서 우당탕탕 통하지만 한반도 지도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슈팅, 돌파 둘 다 보통 이하 수준들이 된다. 뉴질랜드 데뷔전에서 전반 슈팅 난조가 되자 결국 후반에는 WKBL에서 하던 대로 피지컬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했고, 피지컬 살릴 줄 알면 되는 거지. 그나마도 안 되면 위기 맞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박지현 선수가 데뷔전에서 3점 슛을 6개 던져가지고 다 미스하긴 했어요. 근데 문경훈도 12개 던져서 다 못 넣은 적이 있고요. 네이 알렌도 12개 던지는데 다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안 들어가니까 돌파해서 뚫었는데 레이업 돌리더라. 그리고 상대팀에서도 비슷한 야투율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그런 경기가 한번 나왔으면 이 선수들은 슛을 못하는 선수인가요? 길게 놓고 봐야지. 그러니까 볼 핸들링이라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엔 뭐냐, 슈팅 난조 얘기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 슈팅 난조가 왔는데도 12점을 넣으면 된 거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될 거 턴오버가 5개나 있었다, 이걸 지적해야지. 그렇게 핸들링이 안 되는 선수가 어떻게 득점은 하고 오히려 슛 난조가 있는데도 득점을 하고 어시스트 5개를 챙길 수가 있는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뉴질랜드 농구가 되게 상위 리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겼던 이유가 뉴질랜드보다는 제대로 된 리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핸들러 역할 얘기하면서 자꾸 슈팅용 얘기만 해요. 슈팅만 되면은 볼 핸들러는 무조건 될 거다. 근데 그게 반대예요. 왜 반대냐? 슈팅이 되면 더 개같이 달라붙어요. 볼 핸들러를 되려면 그 공을 가지고 다루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슈팅력이 되면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볼 핸들러가 뭔지부터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박지현이 슈팅력이 나쁜 선수인가? 좋지는 않네요. 30%가 안 되네요. 0.1% 차이로. 근데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37%의 성공률이 나와요. 이거 안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는 팩트니까 인정하고 가죠. 그냥 결국에는 박서희, 박지현이 볼 핸들러가 안 될 거라는 이유 자체가 슈팅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슈팅력도 그냥 3점 슛 성공률이 조금 못 미친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같은 이유로 박서희 선수보다는 정예림 선수를 1번으로 기용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박서희 선수가 3번을 안 보면 포워드 자리에 해줄 만한 선수가 달리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트 가드를 사실상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박지현 선수가 유럽 가서 무조건 1번을 다 수행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조를 보면은 국내 선수 까내리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일단 박서희 포인트 가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를 몰라요. 하나은행에 지금 포인트 가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를 컨버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쿼터 선수들을 포인트 가드로 써보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에 있는 외곽 자원 중에 제일 재능이 출중하다고 평가받는 영건이 박서희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은행은 누구를 포인트 가드로 써야 될까? 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정리하님 고선 써보라고. 왜? 박서희는 못할까? 못해서가 아니라 박서희가 3번 안 하면 답이 없다고. 그럼 그 얘기를 왜 빼먹는 거야? 그 차. 박서희가 포인트 가드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 구상에는 정예림, 고서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포인트 가드를 봐야 될 거냐? 포인트 가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는 게 빈약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를 요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서희는 아무리 아직 신인이라고는 하지만 3년 차죠. 신인 아니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는 0년 차로 치기 때문에 2년 차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인은 아니죠. 메인 볼 핸들러가 정하고 싶으면 일단 주무기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 미드 점퍼든 3점포든. 박서희 선수가 득점력이 약한 선수인가요? 박서희 선수가 이번에 성인 대표로 처음 나갔는데, 자, 이번에 국가대표에서 2점밖에 못 넣었지만 7분밖에 안 뛴 선수예요. 그리고 야투율은 50%네요. 2점, 3점 둘 다.
저도 박서희 선수의 3점슛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고 신인 때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3점슛 성공률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고 2점 야투율도 2, 3번 포지션에서 48.8%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에요. 자, 마이클 조던이 야투율이 몇이냐? 49%입니다. 그리고 박서희의 공격 스킬은 다 보시지 않았나요? 자, 이번 박신자컵에서도 승리를 했던 삼성생명전 13점으로 박서희 선수가 최다 득점을 했고요. 자, 패배했지만 후지츠전 이 경기에서도 박서희 선수가 11득점으로 최다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2점차로 패배했던 신한은행전 이때는 박서희 선수가 좀 컨디션 난조가 있었나 보네요. 25분을 뛰었는데 4점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슈팅 시도도 적어가지고 이거는 박서희 선수를 포인트 가드로 변화를 시켜보려고 했던 시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 선수들 2명 합쳐봐야 출전 시간이 30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캐스웨이전을 보자고요. 이때 역시 야투 시도는 확실하게 줄고 어시스트가 확 느는 걸로 봐서 경기 내용 보셨습니까? 아시죠? 포인트 가드로 변화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캐스웨이전은 그렇게 무리해서 박서희 선수가 득점을 노릴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은 중결승 토요타전인데 이 경기는 15분밖에 안 뛰면서 이 경기도 역시 포인트 가드를 하려고 했죠. 저는 박서희 선수도 동시에 2개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득점하게 내버려뒀으면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왜? 되니까 득점이. 매우 강력한 슈팅 능력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이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배짱이 두둑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능력 없으면서 배짱만 두둑한 사람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시야하고 슈팅력은 관계가 없어요. 자, WKBL에서 최근 10년 안에서 시야 럽다리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몇 명 없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수빈인데 걔 슈팅력도 뭐 안하지가 독인 게 기는 거 아시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감독이 연습 못하게 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농구 선수가 슛 연습을 못하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다가 감독 말 안 듣고 맘대로 그냥 던져야겠어 이러더니 그때부터 슛이 올라가더만. 그래서 탁월한 슈팅 가드들은 1번으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다. WKBL에서는 바로 박혜진이고 지금 터키에서 박지성의 파트너인 벨기에 대표팀의 2번 슈팅 가드인 줄리 벤누이다. 아예 포인트 가드라는 포지션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면 3점슛만 좋으면 다 포인트 가드로 우수한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포인트 가드가 3점슛 척도로만 모든 게 정해진다면 슈터 포지션은 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즌 3점슛 성공률 순위를 보자고요. 키아나 스미스, 허예은, 나윤정, 이다연, 구슬, 신지연. 제가 보건대 그 사람이 말한 경우에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은 신지연 한 명입니다. 신지연은 최근 4년간을 보면 평균 4개, 5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3점슛 성공률에서도 제일 안 좋을 때가 31%.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지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팅력이 좋은데도 제가 신지연은 포인트 가드 아니라고 해도 딱히 거기에 부정하는 분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신지연이 볼 핸들로도 되고 슈팅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거 보신 게 있어서 그래요. 일단 엔트리를 못 넣어요. 공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 줘야 될지 그걸 찾아요. 패스 자체가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그 경우 공격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옆에서 열려요 계속.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응도 되게 잘해요. 그럼 진짜 좋은 에이패스가 많이 나와요. 개인기량이 출중하니까. 근데 제가 포인트 가드는 아니라고 계속 말해도 왜 신지연이 포인트 가드가 아니냐 이런 분이 안 계신 이유. 그게 포인트 가드가 아니니까. 그럼 허예은 같은 경우는 슈팅력도 좋고 그렇지 않냐? 예, 그렇죠. 근데 허예은 선수는 어떤 면이 있었냐면 박지수 선수가 빠지니까 3점슛 성공률이 23%로 대폭 추락했던 경우가 있어요. 다미리스 단타스랑 뜰 때는 안해지도 36% 기록했던 거 알죠? 허예은 같은 경우는 퓨어 포인트 가드예요. 오히려 포인트 가드의 롤을 잘해요. 근데 다만 피지컬이 좀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거지. 그게 기본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안쪽 활용이 되니까 안쪽에 볼이 들어가니까 허예은이 그만큼 비니까 쏠 수 있는 거예요. 허예은 같은 경우는 정반대라고요. 볼 핸들러가 되고 빈대를 정확하게 잘 찾아서 연결을 해주니까 허예은한테 수비를 집중은 못 붙어요. 그래서 허예은이 37%나 되는 3점슛 성공률을 올린 거고 다미리스 단타스랑 뜰 때 안해지가 36%나 됐던 이유도 그거고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포인트 가드가 3점슛 당연히 필요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완전히 비었는데 못 쓰면 안 되니까. 근데 포인트 가드한테 슛은 필수 옵션이긴 하되 옵션은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있으면 무조건 좋죠. 근데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제가 그 현대농구 무쇠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적으로 뭐 새로운 전술을 갖춰가지고 농구를 하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떼먹고.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무조건 3점만 세리 던지면 돼요? 아 그래서 커리만큼 넣으면 인정이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킴 올라주원이 명언을 냈잖아요. 내가 하면 성공률이 60%가 넘고 더블팀은 당해도 50%가 되는데 왜 40%도 안 되는 애한테 패스를 해야 되냐? 그럼 자기가 쏴야지.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제 타임에 볼 빼주지도 않는다. 그건 미친 거지 그거는. 이 조건을 봐야지. 무조건 3점만 쏘면 다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 그냥 잘하는 애가 저렇게 한다. 우리도 무조건 저렇게 하자. 이거 진짜 지향해야 되는 자세예요. 포인트 가드가 3점 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마치다 루이 보니까 그렇더라 냐고. 그 마치다 루이가 아시아 포인트 가드 중에 유일하게 WNBA 코트라도 밟아본 사람이에요. 지난 올림픽 3점슛 성공률은 25%밖에 안 되고 물론 통산은 30이 넘어요. 일본 리그에서는. 근데 직전 시즌은 25%밖에 안 되고 25%면 지난 시즌 안해지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시대가 되면서 포인트 가드는 3점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일단 포인트 가드가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포인트 가드 얘기를 하면서 3점슛 얘기 말고는 한 얘기가 없어요. 포인트 가드가 3점슛 쏘라고 있는 포지션이냐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우리은행의 김단민 한국 내에서 포워드면서 브랜들링이 가능할까? 왜냐면 그냥 기량이 되는 거지. 돌파, 슈팅, 디펜스 모두 자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연스럽게 전방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배윤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하나은행의 수령님도 볼 핸들링과 컨트롤 타워를 병행할 수 있는 건 역시 강력한 자기 무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선수가 플로어 리딩을 보는 건 맞는데요. 진짜 공을 같이 돌려주면서 경기 흐름을 이끄는 사람은 양인영이에요. 배윤 선수가 그게 되죠. 배윤 선수가 공격 능력이 우수하니까 몰리면 빼주는 것도 잘하니까 그게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걸 볼 핸들링이라고 하나? 일단 볼 핸들링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가 없어요. 김단비 선수가 포인트 가드가 가능한 거죠. 왜 가능하냐? 신한은행 암흑기 때 가드가 정말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때 딱 마침 어떤 때였냐면 김단비가 더 이상 가르칠 게 패스밖에 없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감독 대행이던 전영수 코치가 수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면 패스에도 눈이 트여야 된다. 반대라는 거죠. 슛이 되기 때문에 눈이 트여서 패스가 되는 게 아니라 패스에도 눈이 트여야 된다고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김단비 선수 오늘 가드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해낸 것 같아요. 오늘 경기에서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김단비 선수가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앞으로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면 이런 그 패스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되고. 박혜진 선수도 처음 포인트 가드 볼 때 이승하 선수 나가고 나서 그때 인터뷰에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 포인트 가드 보면 망한다는 거 감독님도 아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치업만 1번 했었지 사실상 이명희 코치님이랑 같이 봤어요. 우리은행은 솔직히 말해서 포인트 가드도 없이 하면서 거의 시스템이 그 포인트 가드를 대신했던 거예요. 포인트 가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은 참. 누구는 정도 능력 되면 다 할 수 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얘기가. 이게 스스로 칼럼니스트라고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라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이 한 쓴 글이에요, 이게. 이 사람 예전에 뭔 글로 썼는 줄 알아요? 누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면 박재수를 쓰지 않을 거라는 말도 왜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안혜지가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고 해서 내가 한심하다. 그럼 현존이 최고가 누군데? 그게 나와야지. 그럼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최고가 누군데? 최고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안혜지는 무조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제가 댓글로 조목조목 반론을 해줬더니 대싹됐어요 이 사람. 그리고 그 댓글만 봐도 전혀 문달 이해 못한다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류농구에서 있었던 일이랑 제 영상 일이랑 얘기해가지고 내가 없는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 끝까지 회피하잖아요. 그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각자 주장을 하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게 답변 좀 해보라고 왜 대답을 회피하냐고. 그거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럼 안혜지가 최고가 아니면 누가 최고다? 제가 했더니 금융법 어떻게 쉽게 바꿀 거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영상으로 다 반론 다 해줬던 거. 본인도 블로그 하고 블로그에 칼럼니스트 들어가면서 블로그 하면은 거기에 글을 다시 쓰든가 해가지고 의견을 피력해줘야지. 끝까지 대답은 해줘요. 먼저 와가지고 다른 기자들이나 전화 뭐 이해가 안 된다 한시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류농구한테 팩폭당하니까 이류농구에서 벌어오타고 저한테 팩폭당하니까 저한테 벌어오타고 그러다가 자기 블로그 가서 저랑 이류농구 싸잡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박소혜가 메인 볼 핸들러, 포인트 가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박지현이 그 역할로 거론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유 되게 단순해요. 하나은행에 포인트 가드가 없어요 지금. 김혜나라도 있었으면 김혜나를 썼을 텐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고서현 정예림을 얘기했는데 팀 내에서는 지금 박소희를 미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왜? 제일 재능이 출중한 연거리니까. 박지현을 국가대표에서 미는 이유는 뭐겠어요? 되게 단순하죠. 안 해지 허예은 피지컬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냥. 요시다 아삼이나 마치다 루이 같은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것도 아니고, 마치다 루이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슛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 거 하나만 제끼면 옆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줘가지고 공 연결 잘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 잘 움직여주는 것도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안혜진은 지금 되게 답답할걸요? 이제 김소니하고 박혜진이 와서 좀 달라졌는지 몰라도 2번이 같이 공을 돌려줘야 됐는데 이선이 공 주면은 바로 아부터 돌고 탁도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그러다가 그럼 3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3번대로 번갈아서 아프다지. 진아는 포스트업 잡으면 바로 그 손 빼줘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고 수비 뒤에 서 있지. 되게 답답했을걸요? 지금 옆으로 돌려줘야 될 상황은 맞는데 돌려주면 아무따 꼬라봤다가 찍힐 것 같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데 줄 수는 없고. 파고 돌자니 내 수비 제끼고 아직 뒤에서 안 나와가지고 상대 센터랑 내 수비랑 샌드위치 되게 생겼고. 어떻게 기다려야지. 아니 보통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일단 처음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잘못 말을 과격하게 한 거, 실언한 거 이거는 먼저 사과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도 종직 기자한테 처음에 그랬고 그러고 나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통화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도 난 아니라고. 스스로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냐고.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내가 직접 찾아갔으면은 아 표현 자체를 미안하다. 근데 나는 이 의견에 동의는 못한다. 이러면 끝난 얘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그때 뭐라는 게 사과가 전부라면 내가 언제. 그러다 결론은 뭐가라고 나오냐. 반박할 만큼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의견이 그게 맞으면은 다시 한번 자기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던데 이런 점 때문에 그 말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면 반박할 만큼 아는 게 없으면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든가. 저 구독자분들, 저 만나시는 분들 느끼지만 자 만나서도 말 몇 번 바뀌어요. 듣다가 그러네요. 그래갖고 말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님한테 듣고 이거 생각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라고 방송한 적도 많고, 아시아 컷도 처음에는 이건 좋다고 했다가 이거 다시 생각해서 다 따져보니까 안 되겠다고 의견 바꾼 거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좋았는데 이게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 따지고 보다 보니까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더라고. 저도 물론 기자들 욕하고 협회 욕하고 연맹 욕하고 다 하죠.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가지고 논거를 명확하게 이 얘기는 뭐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포인트 가드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능력이에요. 다행히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영상 올라갈 때쯤 이미 만났을 거예요. 와일드카드에서 2류 농구에서 둘 다 보러 타고 사라진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내 의견에 반론해도 되고 의견에 문제가 있어 한심하다고 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럴 거면 논거가 명확해야 되고 뭐 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게 틀렸다고 하냐 하면은 할 말이 있든가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인정할 줄 알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자 기자들 왜 자꾸 비판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바로 잡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고 아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이런 점이 있다 이런 해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 생각했다고 수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기자들의 자세냐고. 그래서 지적하는 거죠. 이 사람 자기가 칼럼니스트래, 여자농구의 오피니언 리더래, 그래놓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